이제 이부 디자인권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보안이나 그다음 그 디자인 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디자인권에 등록하면 무조건 다 보호가 된다, 이렇게 또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권 무효로 판단이 된다든지 뭐 그런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디자인 보호법의 의의? 아까 저작권은 표현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하잖아. 디자인은 그 방식의 약간 일부까지도 그걸 넣을 수 있어. 아까 방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기법은? 기법의 일부, 그 과정상의 어떤 만들어내는 뭐 소재나 재질, 이제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작권보다 조금 넓은 범위로는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으로 하는 표현 방식의 일부가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디자인권 무조건 보호를 받는 걸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작권도 결국은 사회적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응. 지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게 저작권법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파생되는 어떤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실용신앙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보호법? 그다음에 뭐 상표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돈의 관점이 먼저 들어가. 돈의 관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영리,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 행위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인간의 활동 범위 중에서 그냥 돈과 관련된 이윤 창출 행위에만 국한되는 거야. 인격권 자체가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그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재산적인 관점으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큰 차이라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디자인권을 등록할 때 요건이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이 비용이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창작하기 어려워야 된다. 근데 창작하기 어려운 그 기준이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창작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여야지 이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어렵게 만든 것 같지 않은데도 디자인권이 등록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사실 특허청에서 법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거야. 정확하게 법적인 판단 안 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권 등록했다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신규성도 사실 잘 모르겠고 창작 비용이성도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되게 좀 간단한 내용들을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신규성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던 건지 다 찾아보고 신규성을 인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는 이거는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준다는 전제 하에 심사를 하는 게 이제 등록인 거거든. 근데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니까. 디자인 보호의 큰 관점을 보면은 디자인권의 등록은 디자인보호법 제65조에서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때에는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등록을 거절을 해야 되는 사유는 법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쉽게 막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특허 심사관도 사람인데 그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사관이 발견을 못하면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비슷한 모양의 디자인을 아까 얘기했지만 거절 사유를 확 찾을 수 없으면은 등록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관이 발견을 못했으면은 받아주는 거야. 근데 심사관도 사람인데 그 정도는 그냥 근데 심사관도 어쨌든 그게 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근거는 그냥 자기들 데이터베이스에 그 디자인이 있냐 없냐 아니야? 사실? 아니야? 그거랑 또 상관없나?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주관일 수도 있는데, 특허청 최소한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려면은 거절도 일종의 그 행정기관의 처분이란 말이야. 처분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디자인권이. 근데 그런 사유를 할 때 그냥 너무 창작하기 쉬워서 거부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유사한 거라도 여러 개 갖다 놔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없다, 또는 뭐 앞에 그런 비슷한 뭐 디자인이 나온 걸 해서 그걸 같이 갖다 붙이면서 몇 월 며칠자에 어디에 공시된 뭐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비슷한 디자인이 발견이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거부조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체적인 좀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돼. 처분을 할 때.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그런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치 그런 자료를 특허 일일이 심사관이 다 해야 되니까 그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정말로 안 되는, 근데 정말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것도 받아주면 거의 대부분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 왜냐면은 그 디자인이든 뭐 상표든 심지어는 구개까지도 포함을 하는 세상 전범위가 다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는 어렵고 그 심사관이 판단했을 때 이거 비슷한 거 같다 그러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있을 것 같은 거를 열심히 찾아야 찾아봐. 되니까. 찾아보긴 해. 당연히 공무원들이 찾아보지. 찾아봤는데 그런 거 등크신다고?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 안 보이면은 안 보여? 해주는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찾는 게 얼마나 그냥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오케이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근데 이제 특히나 공무원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특허들은 어. 특허 같은 경우는 되게 깐깐하게 심사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특허는 세상에 알려진 게 대상이 아니고 특허 그 청에 등록된 기술이 일단은 기본적인. 디자인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 디자인이 아니야. 특허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근데 특허청- 만약에 디자인이 그 창작 비용이 해. 근데 앞에 그런 비슷한 디자인이 있으면 그건 거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오빠 이 옷을 조금 더 뭐 엄청 디자인을 했어. 그래서 이제 넣었어. 그래서 창작 비용성은 인정이 돼. 근데 신규성을 봤더니 앞에 먼저 등록한 이런 똑같은 디자인이 있어. 그러면 걔네도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거기만 찾아볼 수 없다고. 다른 것도 찾아보는 다른 것도 거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른 거 안 찾아보는 거 같잖아. 내가 지금 말한 이런 예시를 보면 이런 거를 눈만 있으면 그냥 아니 안 찾아보더라도 아니, 눈만 있으면 알잖아. 찾아봐. 만약에 검색을 해서 그 동그라미 안에 별 모양이 있는 거를 그렇게 쉽사리 나오는지는 일단 한번 보자. 딱 이런 모양이야. 글쎄 뭐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나도 구체적인 하나는 몰라. 그러니까 딱 그런 걸 줬을 때 심사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 찾아보는 건 아니란 얘기야.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기본으로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건 그건 기본이고. 신규성을 거기서 판단하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이 편하고. 그치, 그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디자인권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지. 등록을 그리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뭐 변리사든 변호사든 그 사람이 어쨌든 등록 심사 신청을 할 때 거기다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쓸 때 이제 정확하게 그 범위가 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딱 그냥 동그라미 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디자인이 만약에 등록이 됐으면은 그 원형의 안에 원형 반지름의 몇 퍼센트의 비율의 그 변을 가진 별이 어느 정도 각도 있는 오각형 별이 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체화를 하면 할수록 그 요건에 모두 맞아야지만 신규성이 부정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디자인 등록하는 건 되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어차피 무효될 거잖아. 이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 보호법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디자인 등록이 됐다라는 것을 다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 등록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알 수도 없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특허청에서 특허청 홈페이지 확인하는 거야? 키프리스에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뭐 디자인권 오빠 등록을 했어. 근데 내가 특허청 보다가 이거 보니까 예전에 내가 다른 데서 본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괜찮아. 이거는 철저하게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 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그냥 권리만을 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할 실익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문제가 됐을 경우가 이제 내가 뭐 그 침해로 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을 내가 받았다던가 아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의 제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디자인을 등록을 했어. 그 비슷한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디자인 등록을 했으니까 이 디자인을 만들지 마 하면서 뭐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냈어. 근데 이 디자인은 보편적이고 특징이 없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왜 디자인권 등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서 내가 반박을 하고 싶을 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예 이건 디자인권으로 자체가 등록이 될 수 없어. 왜냐면은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디자인권 자체가 무효라는 거거든.
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효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야. 원래는 등록이 돼서 안 되는 건데 등록이 된 거니까 그거를 다투는 데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특히 기간 제한 없는데 근데 이거는 디자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디자인 권자가 나예요. 제가 아니라. 아 내가 먼저 만들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디자인권으로는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디자인권에 등록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할 거면은 그거는 이제 기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지. 디자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유사해야 된다. 근데 이 유사하다는 게 저작권법에서 유사한 거랑은 조금 다른 거야. 비슷한 비슷해? 개념이야.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디자인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저작권의 범위랑 비슷하거든. 신규성과 또 독창적인 뭐 아까 전에 표현하기로는 뭐 그 디자인을 창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저작권법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독창성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특유한 표현, 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랑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제 보통 우리 뜨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아주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다른 디자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변형을 했을 때 자기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면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은 작은 차이점들은 사실 크게 보지 않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그 원칙적으로는 맞아. 원칙으로 맞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배적인 특성이라는 게 뭔지도 판단의 영역인 거고 그 작은 차이라는 것도 판단의 영역이잖아. 결국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 언어로 원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은 사실 그게 딱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랑 똑같은 거야. 토끼 모양이 있는데 얘는 X자 이 모양인데 내가 그걸 뭐 메롱하는 표시로 그려놨어. 근데 그게 누가 보기엔 되게 사소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 캐릭터의 특성을 완전히 바꿔놓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 판례들을 보면은 내가 사진은 못 봤는데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진짜 봤을 때 비슷하면은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사한 디자인이랑 이제 이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제 뭐 지금 말했잖아. 그 다 각각으로 봐야 된다고. 근데 적어도 오늘 그런 기준점은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법적인 문제로 가면은 그게 어려운 게 결국은 판단을 하는 사람은 판사고 판사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진짜 동일한 사안도 판사에 따라 달릴 수 있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뭐 변호사든 변리사든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설득을 해내면은 진짜 완전 동일한 사안이 A라는 판사한테 갔을 때 달라지고 B라는 판사한테 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실력 좋은 변호사한테 가란 말밖에 근데 실력 좋은 변호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안을 판단을 하고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고 어느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설득력이라는 거는 판사라는 특수한 사람을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평균적 일반인이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평균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 아닌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업계의 통상적인 이제 그런 기준 스탠다드라는 게 뭐 업계 전문가의 뭐 증언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 중요해.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어. 그게 특히나 아주 속가가 크거나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 증인을 섭외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 디자인을 사수를 해야겠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아까 오빠가 말한 것 중에 판례 내용이 있었어. 그냥 천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 같은 걸 넣어가지고 원단을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턴으로 만든 옷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권 침해라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것을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창작하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우선 신규성이 있어야지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신규성이 첫 번째 요건인가? 첫 번째 요건이라기보다 결국 디자인권이 내 디자인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의 뭐 비용성이 둘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성이 없으면은 아니 그냥 창작 비용성은 다툴 필요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툴 필요 없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창작의 비용성이 인정이 되면은 근데 신규성이 없어.
그러면 그 디자인권자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인 거야. 아 다른 사람인 거야. 누군가는 세상에 처음 내놓은 그 사람이 디자인권자가 되는 거지. 내가 디자인권자가 아니라서 나는 다툴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디자인권으로 성립은 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디자인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그 창작의 뭐 비용이성이라고 표현되는 독창성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창작의 비용이성인 그 독창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권자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이 디자인권의 유효한 권리자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의 비용이성을 둘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각각의 요소들은 그렇게 좀 다른 영역에서 좌우가 되는 거지.